병원 복도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목소리 하나. 저는 이사장님의 딸이 아니에요. 지은호의 외침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림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25해 동안 쌓여온 상처가 터져나오는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고성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아니면 난 죽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손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 와서 엄마인 척 하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도 공기를 찢었습니다. 복도 끝 서 있던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지혁이 움직이려 하자 성재가 그를 막았습니다. 기다려. 저건 저 둘이 해결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은호가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알아. 나도 미치겠어. 그래도 지금 끼어들면 안 돼.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무너지는 장면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건강검진 권유하고 특정 병원 추천하고 간 수치까지 물어봤죠. 전부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지은호의 말에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울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박영나였습니다. 언니,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잘못하신 건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죽으면 저는 어떡해요? 영나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나야, 일어나. 고성이가 외쳤지만 영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미워요.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돼요. 어머니가 잘못하셨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 순간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나의 눈물, 그 진심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영나 씨. 지은호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저도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제 몸을 가르는 일이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앞치마를 두른 여인 정순이었습니다. 은호야. 엄마.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그리고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고성애 씨, 당신 정말 비겁하시네요. 25년 전에 버린 아이를 이제 와서 자신의 간을 위해 다시 찾아오다니.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 딸 아니에요. 그 말에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명의 어머니, 1명의 딸, 그리고 죽음을 앞둔 여인. 이 기이한 삼각의 시작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시간은 거꾸로 흘러 몇 주 전. 병원 주차장의 고급 세단 안.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적합도 거의 완벽합니다. 혈액형도 일치하고요.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 단계는 제가 알아서 하죠. 전화를 끄는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7살의 자신 품에 안은 신생아.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단 생각은 없어. 넌 나를 살릴 운명이야. 그게 내 역할이었어. 그녀의 계획은 그날부터 완벽히 시작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우연한 식사 제안, 카페에서의 친근한 조언, 그리고 지실장님이라 부르며 다정하게 웃던 표정. 지실장님, 건강검진은 꼭 받으셨죠? 제가 추천한 병원으로요. 네, 이사장님. 결과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고성이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간이라면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며칠 후 지은호가 초대받은 저택. 우아한 드레스 차림의 고성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실장님, 오늘은 업무 얘기보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영광이에요, 이사장님. 지은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로 미묘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 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친부모님에 대해 궁금하신 적 없어요? 네. 지실장님은 입양되었잖아요.
지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입양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호야. 내 친어머니가 바로 나야. 가방에서 꺼낸 서류 봉투 안에는 오래된 입양 기록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모 고성희. 지은호는 서류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미안해요. 당시엔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어려서 혼자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렸다고요? 좋은 집에 보냈어요. 정순희 씨는 착한 분이었어. 지은호는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좋은 집이요? 제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게 이 사장님이 말하는 좋은 집이었어요?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에요?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사장님 진짜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호는 놀라 그를 돌아봤고 고성희의 표정은 일순 굳었습니다. 성재야, 나가 있어. 간 이식 이야기 하신 겁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였군요. 재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건강하셨다면 절 찾지 않으셨겠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네요. 그녀는 고성희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뒷모습이 복도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난 살아야 해. 영나를 위해서라도. 영나를 핑계로 대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의 욕심이에요. 고성희는 혼자 남아 정적 속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죠. 며칠 후 식당. 지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순이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은호야, 얼굴이 왜 그래?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입양아야? 정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말 못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왜 숨겼어요? 난 내가 진짜 내 딸 같았어.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넌 내 전부였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파요. 간 이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거절해서 쓰러졌어요. 은호야,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정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를 이용한 거야. 그렇다고 내 몸까지 내줄 이유는 없어.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엄마라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의 저택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보, 정말 그랬어요? 그 아이를 공여자로 삼았다는 게 사실이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어, 영나를 위해서라도. 그만. 영나를 끌어들이지 마. 박성재와 박영나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성희 씨? 다시 설득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평소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지 실장님, 이 사장님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은호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 사장님 그만하세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 비겁해요. 비겁?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 친딸이 나를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왜 비겁한 거야? 친딸요? 25해 동안 버려둔 분이요? 저한테 필요한 건 딸이 아니라 간이잖아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호야, 나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해. 그럼 다른 딸한테 받으세요. 영나는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날 찾은 거군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고성희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제발. 손 놔요. 팔을 뿌리치는 순간 고성희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이 사장님.
지은호는 놀라 부축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희미한 호흡. 119. 빨리 119. 응급실.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문이 열리자마자 박진석과 성재, 영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식하지 않으면. 박영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박진석은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영나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는 곧장 지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호 씨, 제발 성희를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제발 부탁이요. 한 번만. 그의 머리가 깊게 숙여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식당에서 정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지는 말아라. 정순이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착해서 탈이야, 우리 딸. 새벽 3시. 조용한 방 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재 씨, 저 결정했어요. 뭘요? 이사장님께 재간을 드릴게요. 은호 씨, 확실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술 후엔 절 다시 찾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분의 딸이 아닙니다. 다음 날 병원 회의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 실장님께서 공여를 승낙하셨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호야. 수술 후에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이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일 뿐이에요. 알겠어. 약속할게. 고성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가에 기대 서 있던 이지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배. 무서워요. 괜찮아요. 끝날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고성희는 병실 불을 끄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해. 그녀의 미소는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쨍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인생이 다시 엮였습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누군가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은호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입니다. 수술등이 켜지고 화면은 서서히 암전됩니다. 이날의 선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이어갈 다음 장면의 불빛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